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시간이 당좌자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당좌자산이 뭐였죠? 당좌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현금 아닙니까? 당장 쓸 수 있는 거. 자, 이런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유사 비스무리해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당좌자산이라고 했죠. 오늘 그 마지막 내용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한자에 기반한 단어죠. 미리 준 돈, 미리 선, 줄급. 선급비용, 미리 준 비용. 단기대여금, 단기에 회수하라고 대여금, 대여해준, 빌려준 돈. 미수금, 못 받은 돈. 가지객금, 가로 임시로 지급한 돈. 미수수익, 못 받은 수익. 뭐 이런 뜻들이에요.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 게요. 일반적으로 이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학생들이 한문을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매우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론이나 실무 문제로 번갈아 가면서 1, 2회 시험마다 한 문제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비교적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앞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뭐 유가증권, 매출채권, 대손회계 이런 식으로 한 항목이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대신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주로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이 주로 나오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진짜 없는 분들은 이것만 공부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닥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이 용어들에 좀 주의해서 개념을 먼저 익힌 다음에 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도 체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맨 위에 유동자산의 당좌자산부터 쭉 공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은 다시 말하지만 당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타 당좌자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급금이에요. 이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여러분 이 선급금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요.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선, 미리, 급, 줄, 돈, 미리 준 돈? 자, 어떤 내용이냐? 원재료나 상품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미리 지급한 선금이에요. 선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안 해봤겠지만 내가 특정 부동산을 어떤 집을 산다 또는 전세를 얻는다, 월세를 얻는다 라고 할 때 계약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금을 주거나 미리 조금 주는 돈. 여러분, 이 선금도 일반적으로 10% 안팎이에요. 이걸 미리 주면 그걸 미리 준 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록상사 문제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풀어보고 나중에 전산의 그 K랩 입력 넘버 할 겁니다. 7월 1일자에 두창전자로부터 상품을 1,500만 원에 매입을 하고,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품을 나중에 1,500만 원어치 취득을 할 건데, 일단 이거의 10%, 계약금 일반적으로 선금을 10% 주거든요. 10% 얼마? 150만 원을 미리 준 거예요. 뭘 줬습니까? 당좌예금에서 줬죠? 그러니까 뭘 줄여야 되는 겁니까? 150만 원, 150만 원. 이거 뭐 150만 원, 150만 원인데 일단 여러분 여기서 당좌예금이 나갔으니까 당좌예금을 줄여줘야겠죠? 이거 뭡니까? 아직 상품 산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미리 준 돈 선급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게 당좌자산이잖아요. 당좌자산. 현금만큼은 아니어도 곧 현금화가 될 돈들인 거잖아요. 이거 왜 준 겁니까? 물건 사려고. 곧 다시 나머지 돈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 계약이 깨진다?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당좌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선급금도 뭘 입력해야 되는 겁니까? 거래처 입력을 해야죠. 어디입니까? 두창전자에다가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처를 두창전자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이 기타 쪽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가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명확히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계약금을 줬다?
아, 계약금, 미리 준 돈, 아직 물건 안 받았잖아요. 미리 준 돈, 선급금이구나. 여러분, 요렇게 이해하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전 문제는 제가 K랩 입력을 하지 않고요. 요 문제로 K랩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상사를 가지고. 12월 2일 날 관리부, 영업부, 신입사원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견적서 금액의 10%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대요. 이 견적서예요. 보니까 이제 이 서강상사에서 우리가 이거를 취득을 할 거고요. 서강상사에서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해서 구매를 할 거고요. 뭘 샀냐면 컴퓨터를 구매하는 겁니다. 얼마에 취득할 거냐? 총 금액이, 총 취득액이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자, 10%라고 했으니까 10%가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요, 다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요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분개하는 거냐? 차변, 이제 대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예금에서 줬으니까 보통 예금을 줄이는 겁니다. 얼마를 줄이는 겁니까? 계약금 부분만 줄이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줄이는 거 아니에요?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리 준 돈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선급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채권이니까 거래처 이름을 입력해야 돼요. 서류를 잘 보면 어디서 공급받는 겁니까? 서강전자에서. 여기다 이렇게 서강전자를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조금 난도가 있는 게요. 지금 이렇게 생긴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 아는 분들은 이 1,500만 원 전부 다를 여기다 적을 수 있겠죠? 아니에요. 문제에 써 있잖아. 10%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회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계약서를 볼 줄, 이런 서류나 어떤 견적서를 볼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저술을 하고 있는 이 전산회계 2급 책 같은 거를 보면 이런 양식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실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양식들을 더 주의해서 보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앞전에 봤던 선급금 관련 내용들을 한번 K랩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K랩을 띄워놨고요. 회사가 지금 안양상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회사 클릭을 하셔서 얘를 상록상사, 자, 954번 요 회사로 여러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록상사로 바뀌어 있죠. 이 상록상사 회사에다가 좀 전 공부했던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쭉 입력을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창 클릭을 하고요. 자, 선급금의 날짜가 12월 2일이죠. 자, 제가 잠깐만 요거 이렇게 해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관리부에서 영업부 신입사원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견적서 금액의 10%를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한 겁니다. 근데 서강상사랑 거래를 할 거고요. 총 매입 예정 금액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10%를 주니까 150만 원을 주면 되겠죠? 자, 3번 눌러서 이렇게 미리 준 돈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선급금이라고 부르니까 여기서 F2 눌러서 선금만 쳐볼게요. 그럼 131번에 선급금이 딱 뜨죠? 여러분, 이 선급금은 일종의 채권이니까 F2 눌러서 자, 서강상사라고 쳐서 서강상사 입력을 해주고요. 얼마를 주는 겁니까? 150만 원 주는 거지요. 그리고 4번 눌러서 뭘로 준 겁니까? 자,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자 쳐서 줘야 한 다음에 이렇게 150만 원 입력을 하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강자가 딸려왔지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K랩은 특징이 엔터를 치면 위에 게 그대로 밑에 딸려와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앞에가 코드번호 입력이 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코드번호 입력이 돼 있지 않으면 뒤쪽에 서강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엔터만 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이거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울 필요 원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입력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급금 관련된 분기 입력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바로 이 선급금의 T계정의 표시예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데
전산회계 1급만 해도 이 T계정 잘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산회계 2급은 아무래도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T계정을 자주 묻는 겁니다. 아예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급금 계정에서 10월 6일 거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T계정은 원래는 총계정 원장을 만들어서 현금 출납부 같이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회계를 공부한 입장에서는 매번 공부할 때마다 T계정을, 총계정 원장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T계정을 쓴다고 했죠. 이게 자산 아니에요, 자산. 여러분, 자산이기 때문에 왼쪽에 이렇게 10월 6일자에 15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급금이 15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이 선급금이 뭐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선금 계약금이라 그랬죠. 즉 계약금을 주면서 15만 원이 선급금이 생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는 자산인데 자산에서 차변 쪽은 자산의 증가이니까. 혹시 여러분이 나는 T계정은 죽었다 깨어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T계정이 표시가 나오면 여러분 얘는 과감하게 패스를 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다시 말하지만 선급금은요, 계약금 주는 거예요. 근데 차변이 지금 증가했어. 그럼 계약금을 줘서 선급금이 늘어난 거잖아요. 답이 1번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았다. 내가 계약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준 거지. 여러분, 얘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잡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차감하다. 아니에요. 상품 매입한 거 아니에요. 계약금만 준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재고자산 쪽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니면 외상매입금 쪽에서 공부를 하든지. 자, 상품을 매출하고 계약금을 차감하다. 이것도 역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2번, 3번, 4번을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가 1번을 확실히 공부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공부할 내용은 바로 단기 대여금이에요. 말 그대로 단기에 돌려받으려고 빌려준 돈이라서 1년 이내에 돌려받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입니다. 돈 구워준 거예요. 자, 문제로 풀어볼게요. 상록상파입니다. 10월 19일 거래처 대전상사의 경영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단기로 대여해주면서, 자, 이체 수수료 1,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차피 K대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줬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1억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준 거고요. 1,500원은 현금 지급한 건데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금융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억이 나갔죠? 이게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근데 1억을 빌려준 거니까 이거 뭐라고 적어야 되는 겁니까? 1년 이내 받을 거니까 단기 대여금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거래처를 적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처가 어디예요? 대전상사죠? 자, 그 다음에 1,500원이 나갔어요. 1,500원 뭐로 준 겁니까? 현금을 줬죠?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1,500원. 이거 뭡니까? 이체 수수료. 뭘로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수수료라고 쳐보세요, K랩에서. 그럼 수수료 비용이 뜰 겁니다. 수수료 비용을 잡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거죠. 금융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영업 내냐 왜냐라는 건데, 영업 내 처리하라는 뜻이고,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얘는 판관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500번대에서 판매 관리비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돈을 구워주는 게 이게 영업이 아니지 않느냐. 돈을 구워주면서 발생한 수수료니까 이게 영업 내가 아니라 영업 외로 봐서 900번대에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니라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계셔요. 제가 판단하기에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판매 관리비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영업 외 비용이 수수료 비용을 집어넣어도 말은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금융비용이라고 쓰고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의미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 그냥 판관비 처리해라 이런 뜻으로 문제를 낸 거를 보고 판관비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좀 지나면 돈을 돌려받겠죠? 돌려받을 때 관련된 내용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11월 15일 날 이 대전 상사가 1억 원을 갚은 거예요. 근데 1억 원만 주는 게 아니야. 모두 줍니까?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해서 내가 지급을 받았는데 뭘로 받은 겁니까?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1억에 100만 원, 1억 100이 들어왔죠?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거니까 단기대여금 기타 장자자산 중에 단기대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줄여야 되니까 오른쪽에 1억을 줄여야 되니까 얘를 단기대여금을 줄이면 되겠죠. 어디에 대한 대여금이었습니까? 대전 상사죠. 대전 상사라고 거래처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100만 원 더 받았죠. 얘는 뭡니까? 이자도 받은 거죠. 이자죠. 이자 수입일까요? 이자 수익일까요? 사실은 이자 수입이라고 해도 말이 되긴 하는데요. K랩은 이게 뭐라고 입력되어 있느냐? 이자 수익이라고 입력되어 있고 이게 영업의 수익이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K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자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자가 붙은 단어가 다 뜹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이게 수익인 건 아니까 그 중에 이자 수익을 고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정 과목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방에 이자 수익인 거 알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단기대여금 생길 때 단기대여금 회수할 때 내용들을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단기대여금 발생과 단기대여금의 회수 이 두 내용을 연달아서 한번 K랩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 입력할게요. 단기대여금이 발생한 날짜가 10월 19일이죠. 잠깐만 칸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래처 대전 상사한테 경영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단기로 대여해 줬대요. 보통예금 준 겁니다. 이체 수수료 1,500원은 현금으로 줬대요.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여러분 이거를 3번을 누르셔서 먼저 차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빌려줬으니까 단기 대여를 한 거죠. 단기자만 여러분 저도 다 떠요. 그래서 114번에 단기대여금 엔터를 치시고요. 채권이니까 거래처 입력을 해야겠죠. F2 눌러가지고 여러분 여기다가 거래처를 뭐라고 칠 거냐. 자, 대전 상사니까 대전이라고 칠게요. 대전 상사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지요. 자, 그런데 이게 뭘 준 거냐? 보통 예금을 줬으니까 4번 눌러서 F2 눌러서 보통이라고 쳐서 보통 예금 입력을 하면 일단 끝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3번 눌러서 수수료 비용을 눌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 여기 831번도 있고 984번도 있죠. 제가 여러분 칠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 빌려줄 때 발생한 수수료가 업무랑 관련이 꼭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984번의 수수료 비용 얘를 누르면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업무에 필요한 송금과 같이 묶어서 831번에 여러분 요거를 입력을 해서 자, 여기다 얼마 입력하는 거냐? 1,500원 입력하고 1,500원만 입력을 하고요. 4번 눌러서 뭘 줬냐면 얘는 현금을 줬죠. 현금 쳐서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수료 비용을 800번 때 판관비로 할 것인가 900번 때 영업 외 비용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요. 그냥 실무에서 일반적으로는 800번 때 판관비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 전산회계 2급이나 1급 시험 같은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800번대로 하던 900번대로 하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둘 다 지금 맞게 채점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단기대여금의 회수예요. 회수는 언제 했나 보니까 11월 15일 날 회수를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요 칸 좀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됐나 보니까 대전 상사한테 빌려준 1억 원의 단기대여금과 이자 100만 원의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대요. 자, 그래서 갖다 놓고 3번 누른 다음에
F2 눌러서 보통자 쳐서 이 금액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느냐? 1억만 들어온 게 아니죠? 100만 원 추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1억 100만 원 입력을 하고요. 갖고 있던 단기대여금 자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4번 눌러서 단기라고 쳐서 이 114번에 있는 단기대여금 확인을 한 다음에 거래처가 대전상사 아니겠습니까? 대전 이렇게 입력을 해서 1억 100이 아니죠? 1억만인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100만 원 차이가 나죠? 이게 바로 뭐냐? 이자 받아 먹었죠. 자, 4번 눌러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자라고 치면 이자자가 다 뜨죠. 자, 뭐가 제일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901번의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900번 때는 영업 외이고 이자 수익이니까 영업의 수익을 잡히는 거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100만 원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단기대여금의 발생과 회수에 대한 분기 입력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항목은 바로 미수금이에요. 미수, 못 받았다, 돈, 뭔 얘기냐? 못 받은 돈이에요. 자, 본연의 상거래. 여러분, 본연의 상거래가 뭘 말하냐면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걸 매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산회계 2급은요, 주로 도소매를 전제로 해요. 또 주로 다 무슨 안양상사, 상록상사, 이 상사가 다 도소매하는 업체들이야. 물건 안 만들어. 사다가 파는 거죠. 예. 또는 전산회계 1급은요, 제조기업을 주로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어쨌든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게 본연의 상거래잖아요. 근데 이거 이외의 거래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 사용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트럭 같은 거를 팔고 못 받은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연의 상거래인 상품과 제품을 팔고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 처리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쓰던 물건을 팔아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못 받은 돈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미수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문제 풀어볼게요. 8월 12일자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장부금액이 1000만 원짜리래요. 이거를 1000만 원의 마이전자에 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대금은 마이전자가 발행한 어음, 90일 만기 어음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기계를 판 거 아니에요? 기계가 날아갔어요? 기계는 자산이니까 날아갔으니까 우측에 적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사실 기계 장치라고 써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쉽지만, 만약에 이게 기계라고 나오면 계정 과목을 기계 장치를 쓸 건지 기계를 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이따 저는 나중에 유형자산 부분에서 기계를 공부할 거예요. 살짝 미리 나왔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조금 이게 공부 안 한 내용이지만 오늘 핵심은 이 기계가 아니라 미수금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0만 원을 원래는 현금을 받든지 예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대신 뭘 받았어요? 어음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상품을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으면 이 어음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여러분, 얘를 받을 어음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거를 매출 채권의 한 종류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얘는요, 어음을 받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받을 어음은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같은 것을 할 때만 쓰는 항목인 거고, 이런 식으로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지금 뭘 판 거예요? 쓰던 기계를 팔았잖아요. 이때는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받을 어음 쓰면 안 되고 미수금 처리를 하고, 이것도 내가 받을 채권이니까 여기다가 마이전자라고 거래처를 입력하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이게 함정이야. 공부를 깊게 안 한 친구들은 무조건 어음을 뭐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받을 어음으로. 절대 받을 어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요 내용 K랩에 입력하고 제가 다시 한번 주의사항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상록상사 K랩 이 화면에다가 계속해서 미수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가 언제였죠? 날짜가 미수금은 8월, 날짜가 8월 12일이죠. 칸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역의 거래를 했나? 여러분 쭉 보니까 이런 거래를 한 거예요. 날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12일이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장부에 1000만 원짜리래요. 이 10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1000만 원 받고 마이전자에 처분을 했는데 대금을 마이전자가 어음을 줬대 90일짜리를
자, 3번 눌러서 이게 여러분 제가 칠판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 같은 원래 본 상거래를 팔아서 못 받은 돈이면 구두 외상, 외상 매출금, 어음받고 외상 받으러움이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용하던 기계나 이런 거를 팔면 이 못 받은 돈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못 받은 돈 미수금을 한다고 했죠? 미수금을 치면 여러 가지가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는 뭘 고르는 거냐? 쭉 내려가면 120번에 일반적인 미수금이에요. 공사 미수금이나 분양 미수금 이런 거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일반 미수금 엔터를 치는데 이것도 받을 권리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쳐야겠죠.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마이전자죠. 이렇게 마이전자 입력을 하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못 받은 거죠. 근데 뭘 팔았습니까? 갖고 있던 기계를 팔았죠? 자산 줄여야겠죠? 4번 눌러서 기계라고만 치면 206번에 기계장치가 떠요. 이거 딱 엔터 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좀 복잡한 내용들은 지금 공부할 게 아니라 저 뒤쪽에 유형자산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서 처분 손익에 대한 공부는 그때 하기로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미수금 입력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좀 전에 미수금 관련된 문제를 칠판에 풀고 K랩 입력을 해봤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는 훨씬 더 출제가 자주 됩니다. 전산회계 2급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자,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매출채권이 뭡니까? 상거래 관련된 거죠? 미수금 뭡니까? 상거래 이외라 그랬죠? 상거래가 뭐가 상거래죠? 이런 식으로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를 판매하고 못 받은 돈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바로 외상 매출금 하고요. 받으러움이 있다 그랬죠? 이것들은 매출채권이고요. 이 상거래 이외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용하던 기계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못 받은 돈들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이 아니라 무조건 미수금 처리한다 그랬죠. 좀 아까 문제처럼 내가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계나 건물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어음이니까 뭘 쓰기 쉬운 겁니까? 받으러움 쓰기 쉽지만 이거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뭘 쓰는 겁니까? 미수금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계속 보도록 할게요. 가지급금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공부했던 내용까지가 이해가 다 됐는데 갑자기 얘를 만났더니 막 정신이 혼동해진다? 과감하게 패스해도 문제는 없긴 하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현금 등 지출 내역을 모를 때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개정 과목이에요. 임시로. 뭔데 임시냐? 가짜가 붙어 있잖아. 가짜가 아니라 가로 지급한 돈, 임시로 지급한 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나온 문제가 이게 나오냐? 바로 이거예요. 상록상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지금 발생 시점이에요. 12월 2일 날 영업사원 뽕사부라는 사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을 갔다 와. 한 5일 정도. 그래서 출장비를 쓰라고 현금을 준 거야.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뽕사부가 35만 원을 받으면 딱 필요한 것만 딱 거기서 써야 되는 겁니까? 돈이 써봐야 아는 겁니까? 써봐야 알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다 실무에서는 요새 다 카드를 줍니다. 법인카드를. 그래서 직원들이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드를 가져서 쓰죠. 여러분 회사 법인카드를 쓰면 무슨 정산이 필요해요. 그냥 쓰면 끝이지. 여러분 그래서 실무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실무 무시하고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급하고 출장 후에 뭐 하기로 했다? 정산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전산회계 2급은 아직 초급 수준이기 때문에 아예 친절하게 알려줘. 이 가지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할 것, 또 입력하지 말 것. 아예 영어를 적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우리 회사 돈을 줬어. 얼마를? 35만 원을. 뭘 준 거예요? 현금을 줬어. 차비는 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을 바로 써버리면 비용이 바로 발생하니까 비용을 적으면 되는데 얼마나 비용을 쓸지를 몰라. 언제 알겠어요? 돈을 오늘 줬지만 출장이 언제 끝나요? 7일 끝나죠. 7일 이후에 8일이나 9일이 돼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12월 2일 날 기준에서는 어때요? 돈은 줬지만 뭐로 처리할지 알 수가 없어. 이때 뭐 하는 겁니까? 가로 지급한 돈이다 라고 적고
이것도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쓴 돈 같은 것들은 정산해야 되니까 받을 권리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뽕사부라고. 근데 가끔 찍은 시험 문제에서 입력할 것이 아니라 입력하지 말 것 그러기도 해요. 입력하지 말 것 그러면 이거 안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적으라고 했으니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좀 이따 이제 회수를 할 건데요. 회수까지 보고 K랩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월 2일 날 줬죠? 자, 드디어 이제 정산 시점이 돌아왔어. 정산이 뭐예요? 35만 원을 줬는데 이분이 출장 갔다 와서 12월 8일 날 이 뽕사부 사원이 2일부터 7일까지 부산 출장에 지급받은 35만 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정산했대. 거래처 입력하래. 얼마나 썼어요? 32만 원. 얼마 받아간 거예요? 35만 원. 그럼 이 차액이 얼마예요? 이 차액이 3만 원이 남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가로 잡았던 가지금을 떨어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 준 돈이었어요? 뽕사부한테 준 돈이었었죠. 그런데 32만 원은 지금 명확히 증빙도 나오고 뭔지 알아. 교통비랑 숙박비를 쓴 거래. 여러분 이 교통비 및 숙박비를 무슨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우리가 아직 공부를 다 안 했어요. 저 뒤에 가면 판매관리비에 이 항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교통비나 숙박비. K랩 가서 막 쳐보는 거야. 왕복은 아니겠습니까? 교통비도 쳐보고 숙박비도 쳐보고 하면 숙박비는 안 떠요. 치면 교통비를 치잖아요. 떠요. 뭐라고 뜨느냐? 여비 교통비라고 뜨고요. 여러분 얘는 업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500번대에 얘는 판관비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500번대입니다. 좀 이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3만 원은 돌려받았죠? 다시 회사에 현금이 입금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좀 전 발생할 때는 차변의 가지급금이 생겼었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지금은 자 대변의 가지급금이 생겼죠. 아예 금액을 써볼게요. 이거 35만 원이었죠? 35만 원이죠? 그래서 시간 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얘가 아까 개념 공부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임시로 쓰는 계정이라서 얘를 다시 말해서 임시로 쓰는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을 한번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가지급금의 발생과 나중에 정산 연달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발생했느냐? 가지급금은 12월 2일에 발생을 했죠. 12, 2일. 자, 근데 이미 여기 거래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거래가 들어가 있다 가정하더라도 그냥 여기다가 그냥 순차적으로 쭉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내용들을 이 아래쪽에다가 순차적으로 입력을 할게요. 자, 일단 보니까 영업사원 뽕사부 사원이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을 하기 위해 35만 원을 건네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현금을 줄이고 가로 지급한 자산 사용 가지급금을 잡는 거죠. 임시계정으로 3번 눌러서 가지급이라고 치는 겁니다. 가지급. 그럼 가지급금이 딱 떠요. 요거 입력을 하는데 거래처를 입력하지 말라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입력하는 겁니까? 뽕사부죠. 자, 이 사람 치고요. 얼마를 준 겁니까? 35만 원을 줬죠. 갖고 있는 현금이 나갔겠죠? 4번 눌러서 자, 대변에 현금 35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바로 이어서 정산 시점 12월 8일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8일자에 이제 돈이 드디어 제대로 회수가 돼서 처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볼게요. 영업사원 뽕사부 사원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출장을 하고 35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32만 원을 교통비랑 숙박비로 썼대요. 그러면 가지급금을 없애야겠죠? 대변 면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4번 눌러서 가지급금 이걸 치고 거래처 뽕사부를 친 다음에 애초에 입력했던 35만 원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차변 대변을 순서를 바꿔서 입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총 입력된 차례만 맞으면 돼요. 이제 3번 눌러서 발생한 비용인데 이걸 여비교통비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반드시 실제 업무에 필요한 거니까 이건 제조가 아니라
자, 판매 관리비 812번, 800번 대 판관비를 눌러야 되는 거죠. 35만 원 다 발생 안 했습니다. 32만 원만 발생을 했고 나머지 3만 원 어떻게 된 겁니까? 현금으로 뽕사부가 오히려 반납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산도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